네, 광주 붕괴 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철거 작업을 하려면 해체 계획서라는 게 필요한데요. 사고가 난 구역의 경우 건물은 11개였지만 계획서는 딱 한 부였고 이마저도 형식적이었습니다. 또 계획서가 있다 한들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장도 곳곳에 있는데요. 국토부가 이달 말까지 안전점검을 벌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보도에 정지주 기자입니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고였습니다. 지킬 것만 지켰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습니다. 9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광역시의 그 건물은 재개발 철거 대상 11개 건물 가운데 마지막 동이었습니다. 작업의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이 해체 계획서라는 겁니다. 건물 정보를 비롯해서 해체 순서, 공법 같은 게 담겨 있습니다. 건물이 11개니까 11개의 계획서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딱 한 부였고요. 그 내용도 참으로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데요. 150쪽 분량의 계획서 절반 이상이 철거 건물에 대한 정보입니다. 주소와 면적 등 일반 현황 소개라죠. 그리고 현장 안전 계획, 그거는 딱 4쪽뿐입니다. 작업자 안전관리, 철거 현장 주변 안전관리, 정말 포괄적인 내용들만 담겨 있다는데요. 개별 특성을 고려한 대책은 없습니다. 사고 건물의 경우 버스 정류장과 가까웠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은 찾아볼 수가 없다죠. 11개 건물에 대한 공사 전 점검 사항, 철거 순서, 공법 같은 거 이거는 복붙이라고 하죠. 복사에 붙여놓은 것처럼 똑같다는데요. 건물은 다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구조 형식도 다르고 건물별로 구조 해체 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보행자 통행과 차량 이동 상태를 조사했다는데 뭘 어떻게 점검했는지 이게 빠져 있고요. 붕괴 방지 대책, 지지대 운용 계획 같은 국토부가 고시로 반드시 작성하라고 한 내용들도 빠져 있다는데요. 해체 계획서가 이렇게 허술한 것도 문제인데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사고가 난 건물뿐이 아닙니다. 해체 계획서에는 분명 위에서 아래로 철거를 진행한다고 해놓고서는 그거 안 지킨 곳들 또 있었습니다. 2019년 건물 철거가 진행된 현장입니다. 6층짜리 온천 건물인데 중장비가 아래층부터 부수고 있죠. 얼마나 지났을까? 건물은 중심을 잃고 기울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건물은 철거가 됐는데요. 이른바 밑동 파기 방법입니다. 위층을 두고요. 저층부터 철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을 좀 더 빨리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데요. 철거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서 건설 현장에서는 공공연하게 쓰인다는데 이거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항의를 구청에다 많이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으로 계속 철거하고 있었다는 것이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아찔하고 무섭기만 하고 그러죠. 지난 4월부터 철거 작업이 시작된 이곳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구청이 제출한 해체 계획서에는 위에서 아래로 철거를 진행한다고 돼 있지만은요. 현장에서는 위층은 그냥 두고 아래층 먼저 허무는 방식으로 철거를 했다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철거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쉽게 가면 밑에 층부터 일부가 철거가 돼 있다. 그런 보고가 들어왔었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3만 곳이 넘는 철거 현장 가운데 사고 위험이 높은 140여 곳을 국토부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30일까지 관계기관 공동으로 안전점검을 벌이는데요. 인허가 당시에 제출한 해체 계획서대로 작업이 지켜지고 있는지, 감리자 업무 수행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 철거 현장과 가까운 건축물과 버스 정류장, 또 도보 안전 조치 등도 집중 점검합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